학생과 교사가 덕분에 행복하다고 맞절하는 학교. 공부보다는 인성을, 경쟁보다는 더불어 행복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자연을 위해 모든 내어주는 두꺼비를 닮은 섬동 선생님. 그가 쏘아 올린 세상을 바꾼 작은 힘, 덕풍의 바람을 함께합니다. 이른 겨울 아침 학교. 추위에 한껏 움츠린 학생들이 등교하는데요. 그들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서 와, 덕분입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네. 안녕. 감기 걸렸어요? 좀 감기 조심하시고. 덕분입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좋은 날 되세요. 쌤이야, 장학금 추천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 훌륭하십니다. 덕분입니다. 학생들 이름 많이 아시네요. 아주 많이는 몰라요. 덕분입니다. 재율이. 노력은 하는데요. 학생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니까는 하는데 하면 한 70%는 알아야 정상인데 그렇게 어제 것도 까먹는 걸요. 그래도 담임 선생님 아니면 이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저를 섬동수님만 알아요. 김병규 잘 몰라. 덕분입니다. 교장 선생님이라는 호칭보다는 섬동 선생님이란 애칭이 익숙한 관계. 그러나 인사만큼은 공손하기 그지없는데요. 덕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좋은 날 되세요. 안녕. 마음 모음이 손모음이다. 그거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걸 손으로 보여줄 수 있고, 편손은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하늘을 높이는 거. 주먹을 쥐면 그걸 가두는 거고. 그러니까 손을 모아서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당신을 하늘로 여깁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덕분입니다. 어서 와. 춥지 않아요? 아유, 너무 추워 보여. 어? 따뜻하게 입으세요? 네. 좋은 날 되세요. 덕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 이야, 멋있어요. 잘 지내? 네. 아이고. 선생님들도 잘 받아주는 선생님한테 반가운 거라. 아무한테는 이렇게 반갑지가 않은 것이. 그러니까 그 벼가 농부의 발자국의 소리를 듣고 큰다는 것처럼 아이들도 선생님의 마음의 발자국을 들으면서 크는 거라고. 덕분입니다. 잘 지내셔. 섬동 선생님의 애정어린 인사 덕분에 학생들은 오늘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등굣길 인사를 마치자마자 책상 앞에 앉은 섬동 선생님. 시험은 끝났어도 여전히 수능 시즌. 신경 쓸 일이 많은데요. 서울대라는 그 강박관념 참 우리가 교육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닌데 우리가 그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좀 아파한다고 할까요? 그런 건 있고요. 뭐 꾸준히 이제 서울대 입학생을 이제 배출을 하고요. 지금도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그래도 몇 명이 합격이 돼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그런 거 학생이 원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도와줄 마음은 있죠. 그래서 학교가 서울대가 아닌 학생이 서울대가 됐으면 좋겠다. 인구 4만도 안 되는 군단위 지역 유일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매년 수명의 서울대 입학생을 배출하며 언론에 오르내리게 된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부담되는 게 솔직한 마음. 그러나 그런 기분 좋은 부담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예,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91년도에 왔는데 그때는 일반 학생들이 기피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고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러던 것이 한 15년 전에 남녀공학이 되고 증평에서 많은 증평군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 선생님들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그걸 학생부에 녹여내고 또 면접 등에 대해서 특화된 모습을 많이 가지면서 상당히 놀라울 정도의 변화를 가져와서 요새 같은 경우는 동결이거나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저희 학교는 학급수가 늘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볼까요? 학교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 놀랍게도 교실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요즘 틈만 나면 강당으로 몰려드는데요.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은 해방감으로, 기말고사를 앞둔 1, 2학년들은 스트레스에서 잠시 탈출하기 위해 한바탕 시원하게 땀을 흘리는 거죠. 섬동 선생님도 오랜만에 몸을 풀고 탁구대 앞에 섰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학생이라고 봐주는 거 없는데요. 선 선생님은 항상 아침에 등굣길에 서 계셔서 저희와 한 명 한 명 눈 마주치면서 인사를 나눠주시고 또 교장실 이름을 마음숨터라는 것으로 정해서 학생들과 더욱더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저도 몇 번 가서 선생님과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점이 정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었고 선생님이 또 교장실 가시면 캘리그라피 같은 거를 또 써주시는데 그것도 너무 저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모습 같아서 집안에서 잘 보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병기 교장 선생님이신데 저희 학교에서는 다 선동쌤이라고 불러요. 무슨 뜻인지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선동쌤께서 일단 저를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덕분입니다 하고 근데 이게 저라면은 가끔 기특하다고 사탕도 주시고 재밌으세요. 그래서 저희 애들 다 선동 선생님 좋아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섬동 선생님. 그런데 왜 하고 많은 별명 중 섬동일까요? 섬동이라는 말 뭔지 궁금하시죠? 이 섬동이라는 말은 두꺼비 섬자의 아이동자인데 그 한자를 보면은 어떤 동물이 하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이 두꺼비처럼 이렇게 두꺼비는 하늘을 보는 것처럼 달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달을 상징하는 게 두꺼비예요. 토끼가 아니고. 하여튼 그 두꺼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서의 상징인데요. 저렇게 두꺼비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일단 외모가 두꺼비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말도 느린 게 두꺼비가 말하면 그렇게 말할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저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받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든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가진 걸 모두 내어주는 두꺼비 선생님. 가장 먼저 한 일은 교장실의 명패를 바꿔달고 문턱을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덕분입니다. 하민이하고 주경이도 그랬었는데. 맞아요.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마음 좀 데워 와주셔가지고 섬동 선생님이 너무 기쁩니다.
여기부터 할까요? 가위바위보.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1학년 1반 12반 성리율입니다. 박수까지 할 거예요. 아닐 것 같습니다. 발음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야, 그 멋있다. 제가 희망하는 학과는 미디어 학과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친구나 아니면 또는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자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간호학과를 희망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네. 자기소개에 이어 본격적인 고민 상담이 시작됩니다. 마음 숨터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음에 숨을 트면 마음의 속이 터지지 않는다. 이런 것을 해서 교장실을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요즘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저는 이제 요즘에는 솔직히 이제 공부를 해야 하다 보니까 학생으로서 근데 공부를 할 때 성적이 좀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제가 이제 제 마음을 다잡는 일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성적이 떨어질 때. 네. 그렇죠. 비교라고 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대요. 남는 것이 비참하거나 교만하거나. 비교해서 잘못되면 비참하고 잘 되면 교만한 거. 쟤는 나보다 못한 애야.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 친구가 열심히 했으니 나도 그거에 5분만 더 투자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분발시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든 마음을 터놓고 나눠보자 했지만 역시나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성적인데요. 저는 요즘에 약간 시작하는 이제 제대로 된 시작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연휴도 많이 끼어 있었고 또 이제 수능도 겹치면서 학교를 안 나오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공부 시작이나 아니면 뭐 생기부 챙기는 거 이러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시작하기. 많이 힘든 것 같다, 그렇죠? 시작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용기라는 게 포함되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 나한테 좋은 일이 오려고 두렵구나. 내가 힘들 때 나한테 더 좋은 삶이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 있잖아요. 두근거리는 마음이 그 시작을 용기 있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잡히지 않는 미래, 불안한 사춘기. 그러나 그마저도 찬란한 청춘. 섬동 선생님은 느리고 낮은 목소리로 경쟁보다는 배려, 포기보다는 희망을,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선생님이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오. 진짜. 마음 그릇을 올리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웃어야 행복합니다. 맞아요. 이 내 마음은 걱정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그것을 지우는 방법은 웃어주는 것이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항상 마음이 웃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저 오늘 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좀 진지하고 본격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처음인데 뭔가 더 깊이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인 것 같고 또 이제 교장 선생님에게 이제 조언도 구하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셔서 좀 더 이제 하루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무래도 다른 학교나 이제 영상 매체 같은 데서 보면 교장실에 간다라고 하면 너 뭐 잘못했어? 이런 게 먼저 나오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실에 간다 이러면은 선생님이랑 좋은 대화 나누고
또 글씨도 받고 차도 마시는 이런 편안한 휴식의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장실이 아닌 마음 숨터. 교장 선생님이 아닌 두꺼비 선생님. 선생님이 먼저 손을 내밀면 학생들은 두 손으로 화답합니다. 많은 친구들은 이제 딱 좋아하는 사람 아이돌을 그리거나 캐릭터를 그리는데 저는 이제 존경하는 저희 섬동 선생님을 또 좀 귀여우시잖아요. 귀엽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그려봤고요. 딱 섬동쌤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항상 아이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항상 웃으시면서 다가와주시고 저희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라서 진짜 엄청난 어른이시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잠시 후 점심시간. 밥 먹고 돌아서면 금세 배고파지는 한창 성장할 나이.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인데요. 맛있게 드세요. 생각보다 양이 많지?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덕분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밥은 먹었니? 밥 한 끼 같이 하자. 세상에서 가장 정겨운 인사로 매 끼니 학생들의 밥그릇을 챙기며 한 그릇 밥에 담긴 의미를 가르치는 섬동 선생님. 새날문화운동은 새로운 나를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운동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제가 먼저 한 게 밥문화운동이에요. 밥을 먹을 때는 감사하게 먹고 다 먹어야 되고 그것을 갖고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밥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밥문화운동은 생명 존중 사상을 기저에 갖고 있고요. 절문화운동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또 하나는 밥이라는 건 다 남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엇인 나를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은 저의 어리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에게 먼저 절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존중 사상이라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얘기하고 누가 가장 소중하냐고 할 때도 가장 나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지요. 나를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삶을 감사하면서 가야 한다. 그래서 나답게 가는 길이라 해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정명정도 사상이라고 그래요. 나의 삶을 바르게 만들고 나의 길을 바르게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근본이 되는 것이 그거다. 알고 보면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남의 고마움을 알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길을 가야 한다. 절문화, 밥문화로 대표되는 섬동 선생님의 새날 문화운동은 학교 담장 밖을 넘어 지역사회로 번져나갔습니다. 은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유,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냈죠. 요즘에 어렵지만 선생님이 항상 힘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드린 게 뭐 있어요? 제가 받기만 하죠. 아유, 얼굴만 봬도 힘이 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장사 잘 될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문화운동이라고 해서 작품을 만들고 또 여기에 있었던 큰 도자기를 네네, 가져와서 그 조화를 이루고 네네. 곳곳에다가 그런 걸 마련했던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때 벌써 20년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그때 한 학생이 네. 선생님의 글씨 옆에 좋은 문구를 써둔 글씨 옆에서 네. 한참 골똘히 쳐다보면서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아이들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아이들이 이런 걸 통해서 생각의 힘을 가질 수 있겠구나. 저 아이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때 되게 보람이 있었고 그때의 꿈이 바로 그거였어요. 학교의 문화가, 교육의 문화가 사회 문화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하고도 했던 것처럼 이 시민들이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홀을 만들어주고 전각을 만들어주고 네네. 찍어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눴던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심이 모여 공동체를 다지는 힘이 되고 이는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구심점이 됩니다. 저희 집 식탁에 이런 글귀가 써 있거든요. 어디서 오셨는가 부끄러운 몸으로 모시는 밥이여. 저는 이 문구를 읽을 때마다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문구였었는데 참 제가 밥상에 앉을 때마다 부끄럽더라고요. 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의 말도 거기서 오는 것은 밥으로 오는 밥이거든.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잘 들으면 나를 살리는 밥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 들으면 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항상 이런 울림이 가슴에서 느껴져요. 여기 계시는 섬동 선생님과의 인연은요, 한 30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유전 시절에 좀 이렇게 넉넉하지 않는 삶 속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화원을 창업하게 됐어요. 그때가 1995년도 창업을 했는데 그때 우연찮게 저희 매장에 와서 꽃을 사가시다가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를 나눠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항상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는 이야기하자도 않아도 불현도 저에게 찾아와서 저한테 힘을 주고 가시고 좋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힘을 낼 수 있게끔 포기하지 않게끔 하는 계속 그런 만남을 이어왔어요. 제가 되돌아보면 제가 화원을 시작한 지 이제 32년째거든요. 진짜 어려운 순간마다 나타나서 저를 쓰러지지 않게 잡아주신 분이 우리 섬동 선생님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저희가 이렇게 성업을 하고 있는 것도 다 섬동 선생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의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험이 끝난 학교는 축제 열기로 가득합니다. 덕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이거 무슨 줄이요? 이거 무슨 줄이야? 무슨 줄이야? 뭐 하는 줄인데? 저희 친구 사람. 여기서 사진 찍는 거 사진? 덕분입니다. 학기말을 앞두고 펼쳐진 친구 사랑의 날 행사. 섬동 선생님도 학생들의 친구로 자리에 함께했는데요. 와. 자, 사진 찍어야지. 자. 학생들과 정답게 사진 찰칵. 덕분입니다. 하하하. 여기다 쓰는 거죠? 한 학기 동안 덕분에 행복했다는 메시지도 남기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신나게 축제를 즐기는 섬동 선생님. 잠깐 짬을 내 선생님들과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이 점심 잘 드셨어요? 네. 네. 아유 요새 뭐 어려운 일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정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자살 위기 학생들이나 좀 스트레스
정서가 심한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줘야 도움이 될까 그 부분들이 가장 고민이 많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네. 그런 아이들이 문제는 다양할 수 있으나 공통점은 이제 자기를 좀 봐달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공통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어렵더라도 이제 내가 교사로서 이제 너에게 관심이 있어 이렇게 조금 말을 이제 해주고 접근을 해주면 아이가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워할 수는 있어도 이제 서서히 좀 마음을 열고 이제 좀 학교 생활에 좀 적응하는 그러한 좀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오늘 어떤 아이가 힘든 속에서 자퇴를 뭐 한다고 해서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전에 그 친구를 만나서 2번인가 3번을 만났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끝까지 해서 졸업을 시키면 좋겠다. 밖에 나가면 누가 도와주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했었는데 그런 속에서도 이제 마음을 굳히고 오늘도 아침에 덕분절을 하는데 그 아이가 저를 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손마음절을 하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찡하더라고. 진학부터 생활지도까지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데 자퇴학생까지 나오면서 혹여나 자책하진 않을지 교장이 아닌 선배 교사로서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은 조언이 아닌 공감입니다. 지금도 저도 한 33년을 넘게 하고 있는데요. 가장 아픈 게 말로 준 상처를 갖고 있는 아이가 있다고 할 때 가장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키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 자신도 못하는 게 사람인데 선생님도 사람이잖아요.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제가 학교의 장이라고 하는데 좀 지혜롭지 못한 부분은 없을까. 다 소통되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나로 인해서 힘든 사람은 있지 않을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예요. 내가 조금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조금 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굉장히 커요. 가장 큰 고민은 내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끝내 내가 갖고 있는 본래심, 본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므로 해서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구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가장 큽니다. 우리가 얼마 만에 만난 거죠? 꽤 됐어요, 그렇죠? 네. 일하는 것 중에서 뭐 힘들거나 좋은거나 뭐 기쁜 일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뭐 어디든 가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 관계도 힘든 것 같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묶는다는 뜻이에요. 묶어서 이어간다는 뜻인데 이 관계는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해요. 특히 지금 장애우하고 함께하는 또 장애인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일을 하고 도움을 주는 속에서는 더더욱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정현님은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회피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어른이 되어서도 지워지지 않은 상흔. 힘든 사춘기를 보낸 제자가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많이 매스컴에서 엄청 뜨겁잖아요.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면 엄청 많이 막
그 피해 학생도 그렇고 가해 학생도 그렇고 다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하나의 인성인데 좀 많이 좀 그런 거 볼 때마다 조금 마음이 그럴 때 누군가가 진짜 진정한 어른이 있었으면 했던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좀 너무 늦게 나타나셨지만 네, 하여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선생님처럼 조금만 빠르게 한 분이라도 진정한 사람 만났었으면 저의 인생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 휴학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엄마를 아프게 하지도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냥 이거 노트한 거는 그냥 휙 하고 던져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랬나요? 네, 그냥 뭐 대충은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뭐 얘기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그렇게만 말씀하셨고 그냥 이제 가끔은 말보다는 글로 쓸 때가 진심을 다할 때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있거든요. 진심이 통할 때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데가 있었어요. 나를 찾아가는 이 자성록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동이야. 지금 이런 글을 정혜림이 엽다가 쓴 거 보니까 살아있는 것들이라면 모두 한 번씩은 흔들려 보았을 것이다. 이 세상에 안 흔들려 본 것과 사람이 있을까? 사람이 살아보면 무언가에 흔들려 나쁜 마음을 먹게 되고 그것이 결국엔 행동이 되어 그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고요. 건드리기만 해도 툭 터질 것 같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이야기. 말이 아닌 글로 소통하며 힘이 되고 위로받았던 그 순간 선생님의 가슴에도 수많은 희망나무가 자랐습니다. 도왔다는 말이 좀 말이 안 되는 거겠지만은 일단 제가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오면서 이제 한 3년 차가 되나요? 이렇게 해서 있는데 탈북 학생이 저희 학교에 온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도 몹시 아팠고 이 아이도 북한에서는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왔고 이러면 트라우마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장 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어떤 것이 중요한가 할 때 일단은 먹고 살고 수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해서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지요. 그 친구가 이제 열심히 해서 뭐 내노라 하는 대학에 사회학과를 갔고 지금도 그 대학에서 치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전과도 하면서 이제 곧 내년부터는 의사 선생님이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제자 사랑 마음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해져 지역사회 사랑의 온기를 지피기도 했는데요. 형석중학교 있을 때 교감이었을 때 학생인데요. 그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이제 조금 아프니 걷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그 학생을 돕기를 해봅시다. 이제 제안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학교 내에서 학교 밖에서 교육적인 그 범위 내에서 도와주기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차를 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남은 그 돈을 직접 들고 오기도 하고 멀리는 의정부에서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학생이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됐죠. 지금도 아마 그 금액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서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자전거도 타고 태권도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자마자 손을 모아서 절을 하고 그냥 늘 잊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할 때 아이가 잘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요. 주말 일요일 오전 오랜만에 익숙한 곳에 찾아왔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덕분입니다. 아이고, 아유 또 이렇게 반갑습니다. 바쁜 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이제 두꺼비 마을의 주민들이 이제 입주한 지 내년 되면 20주년이 돼요. 그러니까 두꺼비 살리 운동이 2003년 4년 됐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2006년 12월부터 막 입주를 하기 시작을 해서 네. 내년도면 이제 우리 주민들 입주한 지 20주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마을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어떻게 기획하면 좋을지 등등 해서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차에 한번 뵙고 네. 예, 어떤 자문 좀 구하려고 좀 감사합니다. 아, 마음은 늘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주인인데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걸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주신 글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여기 이제 시인이자 환경운동가로 두꺼비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며 섬동 선생님은 뜨거운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이제 우리 산남동도 두꺼비 마을 하면 거부감은 일단 없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약간 그 복을 준다 그런 맥락에서 두꺼비에 대해서 좀 좋아하고, 두꺼비 보면 막 SNS 올라오고, 그래서 일단 두꺼비가 그런 좀 두꺼비 마을에 산다는 것에 대한 거는 사람들이 좋은데, 지금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두꺼비 마을에 살고 있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 땅의 두꺼비가 울지 못하는 두꺼비가 우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좀 각성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이 여기에 와서 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 이유를 정체화하는, 그래서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것으로 좀 바꿔나가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청주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인 것이죠. 딱 하나 나왔으니까 두꺼비를 소재해서 우리 주민들 입주 20주년을 축하하는 두꺼비를 딱 써줘서 좀 딱 나가면 어쨌거나 성함에도 섬자가 있고 우리 그렇죠. 두꺼비도 같은 두씨니까 그래서 스스로 호를 섬동이라 지을 만큼 두꺼비 살리기 운동에 뜨거웠던 20여 년 전. 그 시절을 함께한 인연과 함께 다시 한번 두꺼비가 아닌 두꺼비 마을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합니다. 우리 선동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제 두꺼비로 인해서 인생이 좀 박힌,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용으로 회심이라고 얘기를 해나요. 근본적인 성찰도 하고 했던 거여서, 하여튼 저는 이제 섬 선생님과의 인연은 거기서 시작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 후로도 이제 저도 이제 여기 두꺼비 마을에 살면서 되게 제 인생이 많이 바뀌고, 그래서 지금 마을신문 활동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늘 생각이 두꺼비는 점점 개체수는 사라지고는 있지만, 하지만 두꺼비 살리기 운동이 남긴 정신은 그래도 여기 주민들이 다 기억하고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거를 지금 증언하고 계신 분이 섬동 선생님이어서 저희들이 계속 교류를 항상 뭐 또 선생님은 여기를 정신적 고향으로 여기고 계시고, 또 우리는 또 선생님 통해서 또 우리 두꺼비 마을의 정체성도 다시 한번 또 환기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신문사를 나와 두꺼비 생태공원을 잠시 걸었습니다.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오랜 갈등 끝에 두꺼비 서식지였던 자연 늪지엔 멋들어진 공원이 조성됐고, 사람의 발걸음이 잦아진 만큼 두꺼비의 개체수는 줄어들었는데요. 저는 뭐 이 안에서 바뀐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살았던 생명들의 움직임을 그대로 마음에 두고 있죠.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면은 끝내 살아있는 두꺼비의 삶, 그리고 인간과 두꺼비의 공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향을 찾는 곳이기도 하지요.
겸손하게 바라보는 세상이 과연 무엇인가, 두꺼비가 우리한테 얘기하고자 했던 그 내용들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내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이곳에서 진행되고 하지요. 그 시절 가슴을 울린 생명의 존엄과 자연의 위대함, 교육의 가치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는 선생님의 삶을 통해 학생들의 가슴에 전해질 겁니다. 시험도 끝나고 겨울방학이 코앞인 학교는 그 어느 때보다 한가합니다. 섬동 선생님도 오랜만에 교정 구석구석을 살피는데요. 정성스레 자기들도 크는 건데 이게 사람이 보기 좋게 한다고 해서 자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또 자라질 않아요. 잘 자라질 않고 그래서 몇 년 만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한겨울 잘 나고 내년 봄 더욱 크게 성장하라고 싹둑싹둑 가위질하는 동안 운동장에서 들려오는 와글와글 학생들 소리.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유, 저희 학교는 이제 평상시에도 저 축구를 많이 하고요. 여학생들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3학년인데도 걱정도 많을 텐데도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 보면은 일단 마음속에서 해방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태까지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 대견해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가끔가는 그냥 좌절도 하고 말도 안 하고 이러다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하는 거 보면 참 훌륭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한 마음이죠. 하나 넣어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을 올리고 남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밥그릇을 비우며 우주의 중심인 나를 찾아가는 학교. 그곳에 부는 덕풍의 바람이 세상에 온기를 가득 채울 때까지 섬동 선생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이라든가 기쁨이었으면 좋겠다. 100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내 말이 그분한테 도움이 된다면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자체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좀 비운다고 할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비워내면서 함께 공동선을 찾아가는 체험들을 함께 만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건가를 정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대로 전에도 그냥 그렇게 한 것처럼 앞으로도 이대로 가면서 조금만 더 자존심의 꽃을 따서 향기를 더 낼 수 있는 결실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